네, 자 마감 전 주목해볼 종목 리포트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아름의 이동현 대표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서치 아름의 이동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반갑습니다. 분위기가 참 좋지 않은데요. 그래도 이런 시장 속에서 좀 탄탄한 종목 저희가 찾아봐야겠죠. 오늘은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계세요? 네, 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캠트로닉스라는 회사입니다. 1997년에 협진화학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0년도에 캠트로닉스로 사명을 변경하였고요. 2007년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업체입니다. 현재 시가총액 3,600억이고 2020년도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 5,300억, 영업이익 220억에 전자부품 및 화학 소재 회사입니다. 네, 자 오늘은 자율주행 상용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캠트로닉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캠트로닉스 저희가 어떤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의 실적 또 주요 고객사들은 어떤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는지 차례차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저희가 먼저 이 종목을 가져오게 된 이유는요, 이 자율주행이 향후에 이 트렌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캠트로닉스를 가져왔고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그다음에 버스 정류장의 버스 도착 안내 시스템, 내비게이션의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 같은 게 있는데, 이를 통틀어서 ITS라고 합니다. 예, 현재 우리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하는 시스템들이죠. 그런데 향후에 자율주행 시대로 돌입하게 되면 주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운전자에게 지연 없이 실시간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특히 단방향 소통이 아니라 차량과 인프라, 차량과 차량, 차량과 사람에게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게 되죠.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는 CITS, 즉 차세대 지능형 교통망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사는 CITS 구축에 필요한 필수적인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로 국내 자율주행 실증단지의 공급 레퍼런스가 충분하고요. 상반기 양호한 실적과 더불어 3분기부터 CITS양 수주가 본격화가 되면 국내 자율주행 핵심 사업자로 부각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요. 먼저 사업 부분 중에 무선 충전 사업부, 전자부품, 디스플레이 같은 사업은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사이고요. 전자부품용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LG화학과 동진세미캠, 그다음에 공업용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KCC와 사마페인트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 대기업 고객사들과 오랜 협력 관계로 안정적인 매출원을 확보하고 있고,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자율주행 부분에서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서 관련 레퍼런스를 다수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스마트 산단 구축, 서울의 CITS 프로젝트에 참여 이력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캠트로닉스 주요 고객사까지 살펴주셨는데 보니까 자율주행의 강점을 좀 갖고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자율주행 관련한 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일까요? 네, 동사는 네. 자율주행 통신에 필요한 V2X 통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V2X라는 것은 Vehicle to Everything의 약자로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면서 도로랑 인프라, 그다음에 도로 인프라, 그다음에 다른 차량과 상호 통신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동사는 VTX 하드웨어인 도로에 설치되는 노변 기지국, 즉 RSU라는 장비를 납품하게 되고요. 차량에 설치되는 차량 단말기 OBU, 그리고 무선 통신 송수신 안테나 이것들을 제작합니다. 또한 2020년도에는 비욘드 아이라는 자회사를 인수하면서 서라운드 뷰 모니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이제 3분기에 CITS 향 수주가 본격화된다라고 또 모멘텀까지 살펴주셨는데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최근에 정부는 CITS 구축을 위해서 웨이브 방식과 LTV2X 방식으로 실증 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두 방식에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기존 방식인 그 웨이브 방식은 일종의 와이파이 형식의 방식이고 유선망과 접속되는 방식이라서 과거의 대부분은 웨이브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글로벌 트렌드는 웨이브 방식보다는 무선 네트워크 방식인 V2X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V2X를 사용하게 되면 보다 빠르고 다양한 네트워크에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되고요. 현재 동사는 5G V2X까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국내 상장 기업 중 유일하게 V2X 통신의 설계 개발 라인, 그다음에 생산 라인까지 모두 보유한 업체입니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망 사업이 시작되면 동사는 고속도로와 국도에 설치할 RSU부터 발주가 예상이 되고요. 2024년도 기점으로 차량 내 단말기 탑재화가 의무화되면 차량 내 단말기 OBU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5천만 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자율주행 쪽의 사업 성장 모멘텀을 확실히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자율주행 이외에 다른 성장 모멘텀, 다른 사업부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네. 이 회사가 주요 하는 아이템 중에 전자부품 아이템이 있는데 이 삼성전자의 QD OLED TV에 스위치나 센서 모듈 같은 거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전자부품 같은 경우에는 1, 2분기보다 3, 4분기 출하량이 많고 동사가 제품을 공급하는 삼성전자 QLED TV 같은 경우엔 상반기 대비 하반기 출하량이 50% 이상 많습니다. 동사가 주요 제품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각각 5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무선 충전 모듈 또한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동사는 갤럭시 S와 갤럭시 N, F 시리즈의 이제 무선 충전 모듈을 공급하고 있고 갤럭시 버즈, 그다음에 워치에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애플에 이어서 삼성도 프리미엄 스마트폰 구성품에서 유선 충전 어댑터를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무선 충전 모듈도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캠트로닉스 오늘 이런 장에서도 의외로 좀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적정 주가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네, 네. 올해 회사는 그 전자사업 부분, 그다음에 케미칼 부분의 판가 상승, 그다음에 생산 효율화 이렇게 돼서 연간 매출액 5,600억이에요. 영업이익 330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올해 EPS 1,710원에서 PR 기준 20배를 적용하면 약 34,000원의 적정 주가가 나오는데요. 과거 평균 동사가 받던 39배 정도 PER에 할인을 해서 적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동사가 신규로 진행하는 자율주행 사업하고 현재 개발 중인 UTG 사업, 그다음에 신규 케미컬 소재 국산화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저희가 제시한 적정 주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해 보입니다. 네, 자 오늘은 자율주행 사업부의 성장성을 갖고 있고 OLED 그리고 무선 충전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캠트로닉스 유망주로 함께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지난 종목 중에서 오늘 또 리뷰해 주실 종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네. 저희가 리포트를 발간하고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업체인데 JC 케미칼을 가져왔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2,500억 정도 수준입니다. 06년도에 설립된 바이오 디젤 회사고 이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중유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연간 매출액은 3,100억 정도 수준이고요. 바이오 디젤 매출액 비중이 53%, 바이오 중유가 34% 정도 수준입니다. 바이오 디젤의 주요 원료가 팜유, 대두유, 식용유, 폐식용유 등인데 최근 팜유 가격이 매우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근데 이 팜유 가격이 판가에 그대로 전가가 되면서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JC케미칼 소개해 주신 이후에 좋은 흐름 이어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사업을 또 바이오 중유 쪽으로 영위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의 사업 현황 또 전망까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팜유 생산의 84%를 담당하는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가 지금 공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팜유 가격이 2020년도에 톤당 한 700불에서 올해 1,000불 이상으로 급등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동가의 판가도 또 동반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바이오 디젤을 현재 국내에서는 의무 혼합 비율이라고 해서 약 3% 정도 수준으로 바이오 디젤을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21년도 7월부터는 3%에서 3.5%로 상향되면서 전체 수요가 약 17% 정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의무 혼합 비율을 5%까지 상향할 계획이고요. 단계적으로 수요 증가가 가능해 보입니다. 특히 바이오 중유 같은 경우에는 발전용 연료로 사용되는 이 벙커유를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올해 대체 비율이 약 9% 정도 수준에서
내년도 10% 정도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면서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약 100억 정도 나왔고 저희 추정치인 70억보다 매우 잘 나온 수준이고요. 연간으로 봤을 때 올해 매출액 3,700억에 영업이익 380억 정도 수준은 충분히 달성 가능해 보입니다. 네, 자 오늘은 지난 종목 중에서 제이스케미칼 리뷰 한번 들어봤고요. 캠트로닉스까지 신규 종목 함께 들어봤네요. 지금까지 이동현 대표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